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오늘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찾은 논문은 일단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교육자료 개발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 논문 중에 이 논문이 가장 지금 이 세종대 교육대학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인공지능 교육대학원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논문에 어, 일단은 뭐 논문의 틀,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인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용 전개 과정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좀 철학이 있는 상태에서 이 논문을 좀 작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까지 좀 보여지는 논문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야는 이제 과학교육 분야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수업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춘 논문이었습니다. 이제 감쇄 진동이라는 개념을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즉 인공지능 융합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많이 담겨있던 논문이었고요. 지금 당장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의 논문을 쓰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각 교과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수업을 한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첫 번째 강좌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지난번처럼 논문을 쭉 내리면서 논문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논문 자체가 저번 그 글쓰기 논문에 비해서 약간 수준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론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자동화가 초래할 새로운 불평등에 대비하기 위해 AI 소양 및 스템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AI 융합 교육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이 AI 기술을 다루느냐, 다루지 못하느냐가 미래 사회의 학생들의 역량 차이가 될 것이고, 그게 사회적인 차이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AI 융합 교육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초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신 이유가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학생들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저희의 이 수업의 취지 혹은 교육 대학원의 취지가 굉장히 맞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는 게 위에 보시면은 이제 컨버전스 에듀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관점이 거의 맞을 겁니다. 컨버전스라는 융합이 거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가장 적절한 용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보면은 자, 근데 이제 현재 AI 관련 교육 자료는 컴퓨터 교육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지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한국과학창의재단이나 뭐 네이버나 교육부나 뭐 캐리스 같은 곳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자료가 정보교육, 컴퓨터 교육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있는 연구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컴퓨터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좀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밑바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논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퀄리티 있는 논문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고민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교육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자료는 과학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과 교육에 저장하기 어렵고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찾아보시는 자료들을 선생님들의 각각의 교과에 바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자료들이 엔트리 하는 법, 뭐 파이썬 하는 법, 그다음에 가끔은 뭐 데이터 R 다루는 법. 그냥 그 다루는 법에서 그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각 교과의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까지는 아직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소양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기계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 데이터 소양,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에서는. 자,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우리 교과 교육에는 큰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실제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코드 중 공개된 일부 코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복잡하게 교육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즉, 실제 과학자들이 쓰는 코드는 또 너무 어렵다. 그거를 우리가 교육용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 단순화된 예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교사가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와 코드를 찾아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즉, 지금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파이썬이나 이러한 코딩 프로그램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좀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용학의 연구를 교육학의 연구로 좀 발전시키는 연구를 좀 하셔도 굉장히 개인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속해 계신 그 교과 교육에서의 발전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 교육의 맥락에서 필요한 것은 자연 현상을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교육 자료이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기계학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즉 이분은 자연 현상을 측정해서 그거를 데이터로 바꿔서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기계학습 모형은 비교적 단순한 모형만으로도 데이터로부터 뭐 라그랑지안과 뭐 해밀토니안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등 해당 전공자들만이 다룰 수 있던 고전 역학의 주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그 개념을 모르더라도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고전 역학의 주요된 개념까지 발견할 수 있는 좀 증강지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하면은 결국은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데이터로부터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기의 발명이 수학자들의 역량을 해치는 게 아니라 계산기의 발명이 수학자들의 역량을 더 키워줬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 내가 관심이 없던 부분의 것을 대체해주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것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인공지능을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데이터 기반 연구와 관련하여 공개된 기계학습의 코드가 많진 않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모델이 복잡하며 학습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현장의 과학 수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데이터 기반 교육 자료 개발과 개발된 결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좀 저변이 좀 확대돼야 된다. 플랫폼이 확대가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감수의 진동을 중심으로 과학 수업에서 AI 융합 교육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교육 자료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콜앱을 활용했고요. 학습 과정과 결과를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교사들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에서 기계학습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네, 좀 이따 뒷부분을 보실 텐데 정말 자세하게 설명 잘 해놓으셨습니다. 필요한 코드도 밑에 부록에 다 담아 놓으셨고요. 그 코드에 대한 설명까지 되게 자세하게 다뤄 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편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런 쪽 배경 뭐 지도학습, 인공식물만 딥러닝은 뭐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이 논문에 좀 특색 있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딥러닝 지도학습을 이용한 물리 현상의 학습입니다. 자, 딥러닝은 저희가 아는 상태고요. 과연 이 물리라는 분야에서 딥러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라는 건데 물리 현상을 학습하는 과정은 관찰, 모형 생성, 그리고 예측의 세 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역과 관련된 선지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형을 생성하며 이후 예측을 통해 모형을 검증한다. 그다음에 데이터로부터 모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입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엇을 예측하는 것이다. 즉 인풋을 우리가 뭘로 결정할 거고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정하는 게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값과 출력값에 따라 필요한 심층 신경망 모델의 복잡도는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딥러닝을 통해 현재 상태부터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예측하는 모형을 학습한다. 즉 감쇄 진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예측하는 모형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은닉층을 포함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현재 상태로부터 시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비교적 단순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즉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목적이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학교사들, 다른 교사들에게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대표적인 표본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모형을 사용하신 겁니다. 플랫폼 파이썬을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자가 감쇄 진동 현상을 학습하는 과정과 딥러닝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감쇄 진동 현상을 학습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결국 인풋이랑 아웃풋은 비슷하겠죠. 이제 관찰 값을 이제 왼쪽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 다음에 예측한 값을 자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자 같은 경우는 위에 이 공식을 따르는 거고,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층신경망을 활용해서 이제 예측값, 아웃풋 값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면은 뭐 파이토크를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 연구를 위한 자동 미분과 GPU 가속을 이용한 텐서 연산을 지원하는 도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래프 생성에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콜앱은 저희가 맨날 사용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연구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과학 교육에서의 이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중등 과학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관점은 감쇄 진동에 대한 내용학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 그러니까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나 아니면 수업의 구조를 이렇게 짤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좀 바라볼 거고요. 내용학적인 부분은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시고 제가 이 논문 올려드리면은 그 논문 보시고 그냥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수업에 적용하실 때 이제 좀 내용학적인 부분만 이제 바꿔서 이제 선생님들의 교과로 바꿔서 하시는 작업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구 방법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좀 보시면서 뭐 운동 방정식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딥러닝 지도학습뿐만 아니라 수치 해석 방법을 소개하는 데도 좋은 예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은 이 연구 방법이라는 건 결국은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연구를 진행했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준비 단계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거나 수치 계산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즉 데이터가 원래 있는 거는 이제 CSV 파일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과학교육에서는 자연현상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하거나 그 다음 처리를 하는 것가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예 이 학교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부터 직접 해도 되는 거고, 사실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집하거나 생성하거나 불러오거나를 첫 번째 단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코드를 단순화하고 학생들의 실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직접 실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직접 학생들이랑 감쇄 진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모델 생성 단계로 학습을 위한 심층 신경망을 만들고 오차를 계산하는 손실함수와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을 정하는 단계이다. 좀 익숙한 용어가 이제 나오시죠. 제가 이제 계속 파이썬이나 엔트리에서 마지막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전에 마지막 숫자를 조정하는 게, 오차 계산하기 위해서 뭐 옵티마이저 뭐 얼마로 할 거냐, 근데 학습률 얼마로 할 거냐, 이런 뭐 세대수 얼마로 할 거냐, 이러한 세부적인 값들을 정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생성 단계에서는
각각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정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신경망을 만들고 나면 오차를 계산하는 손실함수와 계산된 오차를 이용한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정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썼던 게 참 나오죠. 뭐 MSE도 있고, 그다음에 SGD도 있고, 그다음에 아담도 있고, 한 번씩 써봤던 손실함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시는 거 아니면은 다른 수업에서 아마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을 배우시면은 아마 이거는 거의 무조건 배우실 거거든요. 이건 너무 필수적인 거여서 이제 거기서 좀 종류 배우시고 이제 언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는지까지 아마 배우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 그걸 배우지 않으셨다면은 사실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에서 핵심 부분이 놓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 안 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요, 학습 단계로 모델을 이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고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예측 결과에 대한 오차를 계산하며 오차의 미분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즉, 모델을 훈련시키는 단계이다. 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는 평가 단계로 학습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단계이다. 즉, 저희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의 결과를 평가해 보는 거죠.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마지막 네 단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데이터 준비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든가 아니면 가지고 오든가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형태를 저희가 필요한 걸로 바꿔주는 전처리 단계도 있겠죠. 여기에 뭐 전처리 단계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빠지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경망 생성 그다음에 손실함수와 최적화 방법 선택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해서 손실함수 계산하고 최적화해가지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검증 데이터로 평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이거는 물리 현상의 학습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과에서 내가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할 거라면은 거의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스탠다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 연구에서는 모든 학습 과정은 콜앱에서 파이썬을 이용하여 진행했었고 코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렬을 이용한 다차원 배열을 하기 위해서 넘파이랑 파이토크를 사용하여 심층 신경망을 생성하고 가중치를 최적화했다. 넘파이는 저희가 배열하는 데 굉장히 핵심이 되고 인공지능에 맞는 배열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매트플로리브 같은 경우는 그래프 시각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셨습니다. 자, 연구 결과입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서 데이터 측정 및 불러오기입니다. 이분은 뭐 트래커를 이용하여 중등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단진자 운동의 시계열 데이터를 측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운동 수주에 담긴 진자의 운동에서 얻었으며 트래커를 이용해 영상을 분석하고 얻은 시간에 따른 진자의 위치 데이터는 CSV 파일로 저장을 해서 가지고 오셨겠죠? 그다음에 이제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라이브러리인데 이 패키지로 편리한 테이블 기능을 제공하고 엑셀, 제이슨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다스까지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실험의 모습입니다. A 같은 경우는 수조 안에 진자를 굴을 넣은 상태에서 진자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고요. B 같은 경우는 트래커를 통해서 얘가 움직이는 모습을 찍어서 데이터화 시키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저희가 쓰는 콜앱으로 코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세요. 네, 판다스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CSV 파일 가지고 올 거다. 그래서 표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코드가 지금 이제 분절적으로 단계마다 코드를 넣어 놓으셨는데 명령어를 뒤에 보시면은 한 번에 쭉 나오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내용 자체가 제가 그 처음 파이썬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보다 훨씬 난이도는 더 있는 명령어들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좀 더 복잡한 걸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따라 하신 데는 어렵겠지만 일단 자기가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뒤에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이 친절하시게도 그래도 QR코드나 좀
인터넷 주소 URL을 올려놓으셔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직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보시고 직접 한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코드를 짜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생성 및 분할입니다. 뭐 이거 데이터를 이렇게 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생성을 하면 시계열 데이터도 속도, 가속도를 계산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뭐 코드 3은 위치, 속도, 가속도라는 데이터를 넣을 건데 이 코드를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 여기에다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뭐 학습되신 입자의 위치, 위상 공간의 데이터, 출력 데이터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델 생성입니다. 이제 모델 생성은 뭐 신경방을 생성한 다음에 손실함수도 이제 이걸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MSE 사용한다고 하시고요. 최적화 방법은 아담을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아마 중간에 보시다 보면은 좀 익숙한 함수들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뭐 임포트는 우리 워낙 많이 썼고 저희가 for문도 있죠. for문은 반복이었고, 그 다음에 range 1부터 1000일까지는 이 숫자를 우리가 생성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if는 조건문도 배웠죠. 그 다음에 df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였죠. 함수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뭐 numPy의 array도 있고요. 배열하는 거, 그 다음에 predict 예측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던 구문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시작할 수 없는 게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나 아니면 다른 강의, 그다음에 시중에 있는 책을 보고 계속 따라하시면서 그러면 경험치가 쌓이셔요.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은 바로 만드는 능력이 생기기보다는 그 다른 예시 코드를 보고 그 코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비전공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컴퓨터 공학을 했던 사람이랑 컴퓨터 공학을 안 한 사람은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컴퓨터 공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공자 입장에서 사실 인공지능이나 파이썬을 접했던 거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한 많이 따라해보고 경험치를 늘려서 이 코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코드를 안 보고 그냥 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조금 조금씩. 그 다음에 뭐 일부분만 한번 예측해서 이거 이런 거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한번 바꿔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보시고 이 과정이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한번 그렇게 좀 경험치를 쌓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 1년만 더 지금 3학기시니까 5학기까지 파이썬 꾸준히 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 꾸준히 하시면은 지금 이 논문에 나오는 코딩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모두 충분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평가 및 시각화 모델 한 다음에 훈련시켰고요. 시각화하는 것까지 자, 이런 식으로 예측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면 네, 이제 결국 이제 목적은 이 과학 수업에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는 자연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한 데이터 기반 교육 자료로서 과학 수업에서 데이터 기반 연구에 대한 소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과학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융합 교육에서 영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저희와 같은 컴퓨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에서 영역 특성, 즉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교수 전략이다. 즉,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트래커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뭐, 창의재단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데이터만이라도 제공을 해준다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결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자연 현상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 예시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자는 앞으로 인공지능 융합 과학 교육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교육적 예로서 의미가 있다. 이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예시들이 좀 나왔으면은 좋은 마음이고, 그다음에 둘째, 학교 현장에서 수집 가능한 실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험 활동과 쉽게 연계할 수 있다. 즉, 학교 현장에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좀 있다면은, 그걸 CSV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저희가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단순한 구조의 심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수학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장벽을 최소화하였다. 즉,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술, 이런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을 때 사실은 저희가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최대한 단순한 구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러한 제반적인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역량이 좀 낮더라도 우리가 다른 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게 내용이고, 복잡한 구조의 모델을 사용할수록 수학적인 어려움과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융합 교육 자료를 개발할 때 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 네 번째는 배포와 수정이 간편하고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에서는 감쇄 진동 현상 하나에 대해서 사례를 제시했지만, 어, 이 이상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현상은 별로 뭐 중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쉬운 거는 사실 데이터를 모으기도 쉽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사례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논문을 좀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제가 좀 눈여겨봤던 논문에 대한 소개였고요. 좀 이러한 과정이 좀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 이제 선생님들께서 도움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논문, 그다음에 새로운 수업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논문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썬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